자, 보겠습니다. 페이지 269. 문제집이요. 문제집 페이지 269. 알겠죠? 페이지 269. 자, 여러분 요약 강의 있죠? 요약 강의요. 요약 강의 노트 있죠? 요약 강의 노트 몇 페이지다? 그래서 3페이지. 페이지 3. 그래서 여기요.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부담하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자, 봐봐요. 위험부담은 뭐냐면 이렇게요.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항상 이 사람 뭘 한다? 매도인이죠? 매도인을 뭘 한다? 채무자라고 얘기해. 채무자. 이 사람 뭘 한다? 매수인이죠? 매수인을요. 이것을 채권자라고 얘기해요. 채권자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매도인 채무자고 이것을 매수인 채권자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 2월 1일이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면요. 체결했는데 여기서 3월 1일 이행기가 되기 전에 건물이 며칠 되고 없어. 이것을 뭘 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후발적 불능이죠? 그러면 건물 자체가 지금 이미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을은요, 을은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을 뭐라 한다? 물건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물건을 뭐라 한다? 급부라고 하죠. 그것을 급부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요, 우리가 위험부담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일단 갑하고 계약을 2월 1일 체결했는데 이행기가 되기 전에 건물이 며칠 됐다 이 말이죠. 건물이 없으니까 누가 건물을 며칠 됐나 중요하지 않죠. 건물이 없으니까 을은갑에게 등기를 청구 못하죠. 왜요? 우리가 등기는 1부동산 1등기인데 건물이 없다잖아요. 부동산이 없으니까 건물을 폐쇄하죠. 멸실 등기하고 폐쇄 등기하니까 등기를 청구를 못하죠. 그러면 을은갑한테 등기를 물건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죠? 위험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죠? 채무자죠. 갑. 이 채무자는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요 이 멸실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누구? 첫 번째 뭐죠? 이렇게 있단 말이죠. 누구 때문이냐? 첫 번째요 을의요 잘못으로.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그럼 어떻게 돼?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갑은 을한테 대금을 받을 수 있어 없어? 갑은 을에게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알겠죠? 반대라면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서 보면 채권자 지체 중에 채권자 지체 또는 수령 지체 중에 쌍방의 잘못 없이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지금 지체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갑은 을에게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미리서 을에게 인도했어. 미리서 을에게 인도했는데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누구 때문이냐? 그건 따질 필요 없이 을한테 줬는데 을의 영역에서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은 을에게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채권자 위험부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하면 또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해. 대가 위험이. 좀 이따 설명해.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이런 말을 써.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좀 이따 설명하면 돼. 대가 위험이.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요. 이렇게 우리가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잖아요. 채권자 위험부담 중에 이런 중에 채무자가 얻은 이익이 있어. 그러면 이 이익을 뭘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돼. 반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채무자죠.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 채무자가 잘못을 해서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채무자가 잘못했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채무불행이라고 그래. 채무불행.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해. 이행불능이니까 뭘 한다? 채고한다 안 한다? 채고 없이 계약을 한다? 해제하고 그 다음에 뭐를 청구한다?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채고 없이죠. 이행불능이니까. 알겠죠? 채무자가 잘못했다. 만약에 여러분요 채권자가 잘못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채권자가 잘못하면 해지를 못해. 거의 위험부담의 문제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쌍방이 잘못이 없다.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은 쌍방 두 사람 다 잘못이 없다. 쌍방이 잘못이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두 사람 다 잘못 없죠? 쌍방이 잘못이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두 사람 다 잘못이 없다. 건물이 멸실됐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것은 뭐냐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요. 그러니까 봐봐. 을이 지금 잘못 없다잖아요. 그런데 갑은 그러면 을한테 대금을 받을 수 있어 없어?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대금을 청구를 못하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대가 위험이라고 그래. 대가의 위험. 이 대가를 뭐란다? 이것을 반대급부라고 그래. 왜냐하면 물건이 급부니까 반대급부죠. 반대급부의 위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갑은 건물은 없어지고 돈은 못 받는다 이 말이야. 그걸 대가 위험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는 봐봐. 여기는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여기 돼 있죠? 이런 봐요.
보면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죠. 그런데요, 을은 건물이 없으니까 등기를 못 받죠. 등기를 못 받고 갑이 을한테 대금 청구하면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없는데 돈을 주죠. 그러니까 을은 손해죠. 그러니까 을이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갑이 태풍에서 쓰러졌으니까 을이 잘못 없죠. 그런데 을은요, 건물은 없어지고 돈을 못 받죠. 대가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계약금을 받았다. 계약금을 받았다. 그럼 이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금은 을한테 뭘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되죠. 반환하는데 그 반대 반환할 것이 아니죠. 우리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니까 도리어 잔금을 말 수도 있다. 청구한다고 말할 수 있어. 약정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 말한다. 위험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와. 알겠죠? 자, 지금부터 문제를 봐. 자, 27번이요. 1번. 문제집 1번이요. 27번 1번. 위험이란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 주고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이다. 2번. 위험 부담의 문제는 원시적 틀렸죠. 무서다 후발적이다. 2번. 위험 부담은 계약이 쌍무계약에 한해서 발생한다. 알겠죠? 쌍무계약에 한해서 발생하는 게 뭐가 있다? 동시행항배권 위험 부담. 4번. 위험 부담의 제도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뭐다? 이행상이다. 존속상이다. 존속상이다. 그 다음에서 이행상의 결련성은 동시행항배권. 이행상의 결련성은 동시행항배권이다. 이 말. 그 다음에 5번은요. 위험부담에 관해서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제를 채택하고 있죠. 이런 봐봐. 이런 원래 이거 봐봐. 지금 채권자가 잘못했을 때 채권자 이것을 잘못했을 때 우리 이것을 위험부담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위험부담의 문제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위험부담의 원칙이에요. 왜? 두 사람 다 잘못이 없을 때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거저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다 이런 말이죠. 28번은요. 갑은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해서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받은 상태에 줄고 계약금과 중도금 제3자 병의 방화. 그럼 뭐다? 쌍방이 잘못이 없죠. 이 말은 뭐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예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그럼 어떻게 하죠? 갑이 대가 위험을 부담. 봐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봐봐. 대가 위험이란 말은 뭐다? 대금을 뭐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건물은 없어졌는데 그걸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그래. 갑은 을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즉 갑이 을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나 갑이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2번. 을은 갑에 대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번. 갑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을에게 반환해야 된다. 4번. 갑에게 잔금 지급 청구를 인정하기로 도리어 특약할 수도 있다. 갑을 간에 채무불이행 그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채무불이행이 나오지 않는 거 두 가지를 꼭 암기하라고 그랬어. 동시행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하고 위험부담하고. 왜냐? 봐봐. 누이스 한번 봐봐. 채무불이행은 뭐냐?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 채권자가 잘못했고 여기는 쌍방이 잘못이 없잖아요. 그럼 채무자가 잘못이 없죠. 그러니까 위험부담에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 다음에 이것은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다. 그런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뭐다? 원시적이다. 알겠죠? 그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자, 29번. 주택의 매도인 갑이 잔금을 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미리 소유권이 되기. 미리 소유권이 되기. 그랬는데 두 번째. 옆집 아재 꼭 이러면 나와. 옆집 아재에다 절대 중요하잖아. 미리 인도했다. 미리. 알겠죠? 그러면 갑원들한테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옳은 것은 그러니까 갑원들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정답이에요. 몇 번이죠? 그러면 1번이 정답이지 뭐예요? 알겠죠? 2번은요. 매도인 갑이 매수인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3번은요.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주택 소유시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죠. 알겠죠? 지금 여기 보면 옆집 아이한테 보험금이 나한테 안 돼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대상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갑하고 을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죠. 1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요.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는데 화재 보험금이 1억 1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을은 먼저 갑한테 대금 1억을 줘. 1억을 줘 불탔는데 주면서 여기에 대한 대상 보험금을 달라고 그래.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대상 청구권 행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돼요? 잔금을 뭘 한대? 지급해야 돼. 그러고 나서 이것을 달라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다른 주택의 소유권이 이렇게 다른 주택이 어디 청와대인가 봐요. 알죠? 5번은요. 매수인이 매도인 갑에게 주택의 소실했다는 손해배상. 그럼요. 주택의 소실했다는 손해배상 하려면 지금 어떡하죠? 매수인 갑이죠.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을이 잘못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을이 잘못했어? 병이 잘못했어? 병. 제3자가 잘못했잖아. 제3자가. 왜냐면 옆집에 화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30번은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죠. 1번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이행불능이 채권자의 귀책사유다. 채권자의 귀책사유. 그럼 뭐가 다? 그건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채무자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2번 주택의 매도인 갑이 잔금을 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미리 소유권 이전케 해줬다. 옆집의 화재. 그럼 어떡한다? 매도인 갑이 매수인에게 잔금의 지급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대가 위험이 을에게 이전 이렇게. 대가 위험이 을에게 이전했다 이런 말. 대가 위험이 을에게 이전 이렇게. 자, 그러면 3번은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A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 체결 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을의 잘못으로 A 건물이 뭐가 됐다? 멸실이 됐다. 을의 잘못. 갑은 A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면하죠. 왜요? 채권자가 잘못했잖아요. 등기를 해줄 필요가 없죠. 도리어 을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다? 대금을 청구한다. 을의 잘못이니까 채권자 위험부담제. 말은 길지만 짧죠. 4번이요. 3의 경우 수령지체 중 줄고요. 그럼 누가 지금 잘못했다? 을이 잘못했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죠? 결론적으로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수령지체 중이니까. 근데 바로 옆에 뭐가 나왔죠? 뭐 때문에 수령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헷갈리게 하냐? 갑을 어느 누구에게 기책사유 없이 A 건물이 멸실됐다. 거기 가로 묶어봐. 천재지변 위반이잖아요. 천재지변이란 말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지금 누가 잘못했어? 채권자 지체 을이 잘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어느 누구도 잘못 없이 이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여전히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6번은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해고 기간 중에 동종의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과 얻은 이익 이른바 중간 수익은 사용자가 해고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중간 수익. 알겠죠? 중간 수익 이렇게. 31번. 위험 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죠. 대가 위험은 뭐예요? 대가는 일단 건물이 멸실됐죠. 돈을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그 다음에 또 채권자 입장에 봤을 때는요. 아까 내가 채권자 위험부담제는 대가 위험이 채권자한테 이전된다고 그랬죠. 건물이 멸실됐는데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 그걸 대가 위험이라고 해. 알겠죠? 그래서 멸실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한 채 대가만 지불해. 그걸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죠. 이것을 대가 위험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이런 말을 썼었죠. 그것을 얘기해. 3번. 매매 목적물인 주택이 계약 체결 이후 후발적이죠. 제3자의 방화. 그러면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후발적이니까 유효인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죠. 4번은요.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이로 그럼 을이 잘못 없네. 이행이 불능이다. 채권자가 누구죠? 채권자는 매수인이죠.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우리가 보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채무불이행 누가 잘못해야 돼?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양 당사자가 잘못이 없다잖아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5번 위험부담에 관한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쌍방이 잘못이 없어야 되죠. 32번부터 34번까지 쭉 한번 풀어보면요. 위험부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 32번 을은 갑이 가지고 있던 경조만 A를 매수하는 계약을 갑과 체결했다. 그런데 A를 인도하기 전에 쌍방에 책임 없는 사이로 A가 죽었다. 이번처럼요. 청주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경주마가요. 마국간에서 입술을 가지고 죽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갑도 을도 잘못이 없죠. 그럼 어떡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죠. 갑은 을한테 경주마를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대금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런 말이 있나 보면 되죠. 그래서 갑은 인도 의무로 면하고 을은 대금 지급 의무로 면한다. 다른 말로 하면 갑은 을한테 돈 달라는 말을 못한다. 을은 갑한테 물건을 달라는 말을 못한다. 그런 말이 있나 없나? 있죠. 몇 번? 2번이다. 2번. 알겠죠? 자, 33번.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죠.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갑하고 을인데 무슨 말이 없죠? 1번요. 매매계약 체결 전 주로 체결 전.
그 다음에요 2번에요 2번에 체결 후 3번에 체결 후 4번에 체결 후 5번에 체결 후죠. 다 후발적이죠. 2번에 바로 옆에요 갑의 기책 사유. 3번은요 첫 번째 맨 끝에요 갑을 누구에게도 기책 사유 없이. 4번은요 맨 끝에요 을의 기책 사유. 5번은요 맨 끝에요 갑을 어느 누구에도 기책 사유 없이. 이렇게 돼 있죠. 수령 지체 중, 죄송해요. 수령 지체 중 아무 기책 사유 없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딱 보면 1번은 원시액이죠. 2번은 그 뭐죠? 갑의 기책 사유니까 채무 불이행이죠. 3번은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죠. 4번하고 5번은요 을의 기책 사유 수령 지체 중 그러니까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죠. 알겠죠? 1, 2, 3, 4, 5번 이렇게 나눠. 그래서 1번은 원시액이죠. 계약 체결 전이니까. 다시 이제 읽어. 계약 체결 전에 A 건물이 이미 멸실됐다. 갑이 멸실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을 역시 과실로 알지 못했다. 을도. 그럼 둘 다 잘못했네. 계약 체결사의 과실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여러분 지금 한 시간 전에 한 걸 잊었어요? 계약 체결사의 과실책임은 갑은 악이나 과실 있고 을은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이잖아요. 갑도 과실 있고 을도 과실 있다잖아요. 그러면 계약 체결사의 과실책임 즉 실효이익 배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지 안 한다. 계약 체결사의 과실책임이 실효이익 배상이잖아. 원시적 불능이니까. 원시적 불능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실효이익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계약 체결사의 과실책임이죠. 2번은 계약 체계로 갑의 잘못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을은 갑에 대해서 전보 배상을 청구하고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 전보 배상은 뭐냐? 건물이 없어진 대로의 손해배상이죠. 원래 본래의 건물 가격이죠. 전부를 보존해달라 이 말이에요. 전부 보존해달라. 그럼 봐봐. 이런 봐봐. 이 물건이 뭐죠? 10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 물건을 없애버렸어. 내가 잘못했어. 그럼 내가 돈 얼마 줘야 돼? 9만 원 줘야 돼? 10만 원 줘야 돼? 그걸 전보 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 보존할 수 있는 걸 줘야지. 이걸 없애고 와서 미안한데 내가 9만 원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빰2대 맞아야죠. 그렇잖아요. 한쪽에 5천 원씩.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빨 2개 부러져. 알겠죠?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죠. 자, 3번은요. 계약 체계로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갑을 어느 누구의 잘못 없이 채무자 위험부담지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알겠죠? 그런 말이 있나요? 을은 갑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반도래라는 이놈이. 알겠죠? 똑같은 말이죠?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똑같은 말이죠. 자, 4번은요. 4번은 을의 기책 사유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은 등기를 해줄 필요가 없죠. 을의 잘못이니까. 대신 을에게 뭘 청구한다? 대금 지급을 청구. 이걸 뭘 한다?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 그다 써.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 다른 말로 대가 위험이 을에게 이전. 짧게. 을에게 이전. 대가 위험이. 건물은 없어지고 돈만 주는 거. 그걸 대가 위험이라고 그래. 자, 5번은요. 5번에 보면 두 번째 줄이죠. 수령 지체 중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34번 한번 볼까요? 똑같아. 자, 1번요. 계약 체결 전. 그럼 뭐다? 맨 끝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뭐가 된다? 문제가 된다. 2번 계약 체결 후죠. 갑의 귀책 사유로 목적물이 뭐가 됐다? 멸시. 계약 체결 후 멸시다. 계약 체결 후.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계약 체결 후 갑의 잘못이죠. 채무 불이행이다. 계약은 유효하고 을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3번은요. 계약 체결 후 을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멸실되죠. 그러면 계약은 유효. 을은 대금 지급 의무로 뭐 한다? 그대로 부담한다. 왜 그러죠? 을의 잘못이죠. 을의 잘못이니까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죠. 4번 매매계약 체결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목적물이 멸실되죠. 천재지변. 그럼 둘 다 잘못이 없죠. 그래서 이미 급부한 것은 부당이도록 뭘 해야 돼? 반환해야 된다. 5번은요. 계약 체결 후 제3자 병의 잘못이죠. 그럼 목적물이 멸실됐죠. 당사자 간에는 위험 부담이 문제가 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뭐가 문제가 된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뭐가 틀렸죠? 1번이 틀렸어. 왜 틀렸나 한번 봐봐. 1번이 어디가 틀렸어요? 우리는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이거 뭐라고 그래? 항상 원시적 불능은 뭐라고 그래? 무효라고 해 안 해? 아니 그냥 여기 봐. 그냥 여기 봐봐.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 봐봐. 여기 우리 뭐라고 그래요? 원시적 불능은 원시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부가 불능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진다고 그러죠? 무효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약은 뭘 했다? 성립은 했는데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계약이 성립조차 안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 올 때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부르면 무효이다. 그런 말 해 안 해? 하죠? 무효인데 이 말이잖아요. 동포 여러분. 무슨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요. 그러면 위험 부담 노트 정리 안 했나요? 자, 노트로 봐. 유형 노트요. 3페이지. 거기 뭐 작게 써져 있죠? 자, 이거가 똑같아. 그냥 뭐 볼 게 있나요? 다 똑같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 있죠, 지금 그대로. 알겠죠? 그러면 5번요. 쌍방이 잘못 없을 때. 천재지변, 제3자의 방화, 국가가 수익금지했다. 이런 말이죠? 옆집 총각, 이 말이죠? 다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청권이 없다. 그 다음에 대가 위험이다. 그것을 반대급부 위험이다. 만약 갑이 중도금을 수령했다. 반환해야 된다. 이민규정이기 때문에 도리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할 수 있다. 약정할 수가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채무자가 잘못했으니까 채무불이행 빡세. 채무불이행. 이걸 잘 알란 말이죠. 채무불이행. 알겠죠? 그러면 해지할 때는 해지할 때 써. 옆에다가 최고 없이 해지를 해.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을 묶고 1번, 2번, 3번이 뭐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예요. 그래서 그럼요 2번의 맨 끝에 봐봐. 2번의 맨 끝에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퀄 대가의 위험이 을에게 뭘 한다? 이전한다. 이런 말을 써. 이런 말을 쓴다고. 무슨지 알겠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말은 물건은 받지도 못하면서 도리어 뭐만 준다? 돈만 준다. 억울하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4페이지를 봐.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거기로 보면 이건 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 0.5초 만에 끝나기 때문에 간단히 끝나죠.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요, 이게 이제 갑이죠? 갑 있고 여기요 을이 있죠? 그럼 여기 뭐가 있다? 병이 있죠. 이것을 뭐란다? 요약자라고 하고요. 을을 뭐란다? 낙약자죠. 이 낙약자는 뭐란다? 이러면 채무자라고 그래. 알겠죠? 왜 채무자냐? 을은 병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해. 채무자. 그 다음에 이 병을 뭐란다? 수익자다 이렇게. 수익자. 수익자는 뭐란다? 제3자다 이렇게. 제3자. 됐죠 지금요? 그 다음에 갑하고 병 관계죠? 이것을 뭐란다? 대가 관계라고 그래요. 대가 관계다. 그 대가 관계인데 대가 관계가 뭐가 있다? 흠결이 있다. 흠결이 있어도 제3절 양경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말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말이 이걸 뭐냐? 요약자와 수익자 간 또는 대가 관계란 말이 나와. 그러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말의 뜻이 뭐냐?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여전히 유효다 이 말이죠. 여전히 유효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의 뜻은 여전히 뭐다? 여전히 갑은 을에게 지급할 뭐가 있고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 권리 의무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을의 청구를 뭐 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이런 말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갑은요 을이 청구하면 줘야 되고 을의 청구하는데 거절을 못하고 갑은 을한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이행을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죠. 을은 병에게요 대가 경계를 써도 봐도 똑같아. 을은 병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을은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대항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여전히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관계로 한다? 보상관계라고 하죠. 보상관계요. 그럼 뭐냐 이런 말이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5억 원의 매매 계약을 해. 근데 갑은 옛날에 병한테 1억 원을 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하냐 을한테 너 나한테 1억을 주고 4억을 주고 잔금 1억 원은 누구한테 줘라? 병한테 줘라 이 말이죠. 이것을 말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을이 그러면 병한테 돈을 1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갑으로부터 얼마를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 등기를 받아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 을은 병이 빨리 1억 줘 이렇게 얘기하면 병이 야 갑이 나한테 1억 주라고 했잖아 빨리 줘 그러면 을은 뭐라 한다? 갑이 등기를 안 주니까 나도 못 주겠다 이렇게. 보상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항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보상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항변할 수 있다. 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항변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보상 관계에 흠결 있죠? 흠결 있다.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뭘 한다?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흠결이 있다. 만약에 사기가 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수익자가요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든지 말든지요. 그래서 갑과 을은 차고 등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하죠. 취소하고 나서 이때 이 병은 누구여도 선이더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선이어도 보호가 안 돼. 왜요? 우리가 수익자는 107, 108, 109, 110조 그다음에 계약의 해제에서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수익의사표시를 병이 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취소할 수 있어. 차고등이 있어. 무조건 취소해. 취소하고 병은 아무리 선이어도 보호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만약에 통정의 표시에서 무효이다? 그럼 병은 무조건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이때의 병은요. 현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태아라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관계 이러면 을하고 병하고 관계는 무슨 관계냐? 국부 실현 관계라고 해요. 국부 실현.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어. 알겠죠? 그런데 뭐 보면 이러면요. 다른데 뭐 책이라든가 막 강의를 때 보면 여기가 국부 실현 관계라고 해서 막 정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 뇌가 없는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알겠죠? 뭐가 중요하냐? 보상 관계하고 대액 관계만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제3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뭐다? 계약의 성립력. 이게 이제 뭐냐면 봐봐. 우리가 계약이 성립하죠. 계약이 성립한다는 말은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갑과 을의 합의로만 성립을 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 여기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 이렇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이 수익의 의사 표시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게 가끔 시험에 나와. 왜냐? 우리가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의란 말이 중요하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하냐?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해. 그래서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권리 발생 요건이지 수익의 표시가 성립 요건은 아니다 이 말이죠. 성립은 누가 한다? 갑하고 을이 한다. 따라서 갑과 을이 뭐를 주장한다? 무효와 취소와 그 다음에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무효와 취소와 해제를 할 때는 제3자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왜요?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무효와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하고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원상회복 이런 것들은 오직 갑하고 을한테만 있고 이것은 병한테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병한테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을이 미리서요 병한테 잔금을 지급했어. 그러고 나서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가 돼. 또는 갑과 을의 계약이 취소가 돼. 그렇다고 할지라도 을은 병한테 1억 원의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만약에 갑이 을한테 등기를 먼저 했어. 등기를 먼저 해주고 나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어. 그럼 병이 을한테 그 등기를 자기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수익자 병은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반드시 제3자한테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을이 병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을 면제, 채무를 면제해줘. 일방이 제3자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면제를 해줘. 그러면 병은 이익이 되죠?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요. 우리는 여기 병존적 채무인수죠.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고 채무인수, 그 다음에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죠. 면책적 채무인수, 그 다음에 이행인수가 있죠. 이행인수. 이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죠. 그런데요, 병존적 채무인수는 뭐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은 우리가 채권법 판례 강의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는 뭐냐? 이것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뭘 한다? 가등기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압류 같은 것도 되죠. 형성권이니까 뭐다? 일방적이죠. 일방적이라는 것은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할 때는 을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일방적. 그 다음에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의사 표시할 때 어떻게 하냐? 이 을이 병에게 채고를 해. 뭐라고 채고하냐? 돈 받을 거요 말 거요 채고를 해. 돈 받을 거요 말 거요? 채고했는데 병이 아무 말이 없어. 그럼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수익을 거절. 자, 그 다음에 일방계약은 뭐다?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를 붙일 수 없다?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채무면제나 상대방의 동의나 유언, 유중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죠. 권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병은 직접 누구한테? 을에게. 직접 을에게 청구를 해요. 청구를 했는데 을이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죠? 그럼 뭐가 된다? 채무불이행이 돼.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때는 채무불이행이 있죠?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계약의 해제는 누가 한다? 갑이 하죠. 계약 해제는 갑이 한다. 만약에 갑이 잘못하면 누가 해제한다? 을이 잘못하면 감. 병은 해제권이 없어. 손해배상은 누가 한다? 병이 해소한다. 이것이 이제 큰 차이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이제 최고를 했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이렇게 수익을 거절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다? 추인권이 있고, 추인권. 알죠? 무권들에서 이행을 최고인데 아무 말이 없으면 추인을 뭐한 걸 본다? 거절한 것을 본다. 계약의 해제권이 있죠? 해제. 해제할래 말래 몰랐대 아무 말이 없다.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일방 이약이 있죠? 예약 왕계권에 행사할래 말래 몰랐더니 아무 말이 없다.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죠? 수익할래 말래 물어봤더니 아무 말이 없다. 수익을 만 걸 본다. 거절한 것을 본다. 딱 네 가지다. 딱 네 가지. 알겠죠? 나중에 다 노트에 다 정리가 돼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제3자의 권리가 발생했죠? 발생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한다? 첫 번째요. 여전히 병은 계약 당사자도 아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가 아니니까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요. 갑과 을 간의 합의.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변경하면 효력이 없다. 그런데 세 번째요. 갑과 을이요. 미리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을 뭘 했거나 유보했거나 제3자가 뭘 하거나 동의를 하면은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 가장 잘 나온다. 알겠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이 3번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에게 청구했는데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단지 손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하고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을 거절한 것을 본다. 제3자는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고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할 때 갑과 을은 제3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고 제3자는 아무리 선정할자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얘기해도 특히 대가관계 흠결이죠. 갑하고 을하고 병은 여전히 유효이다.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의무가 있고 을은 갑한테 청구가 있고 을은 병한테 의무가 있고 병은 을한테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볼까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문제 한번 봐요. 문제 35번. 35번 맞죠? 자요, 1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죠?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 성립 시 특정될 필요가 없고 언제요? 현존할 필요도 없다 줄고 태아라도 무방. 1번요.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에 대해서 채무를 줄고 제3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에 대해서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 줄고 면제하는 계약 이것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낙약자는 줄고 요약자와 제3자의 법률에 꼭 이렇게 잘라봐. 여기 봐봐. 낙약 요약자와 제3자 이것을 우리 뭐란다? 대가관계죠. 대가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갑이죠.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 이유로 낙약자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이 3번 말을 잘 이해를 하는 말이죠. 알겠죠? 4번은요.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요약자와 수익자를 뭐죠? 대가관계죠. 대가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낙약자에게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요약자와 낙약자는 갑하고을이죠. 그래서 매매계약이 허위 표시여서 무효죠. 무효. 우리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이때 선의의 제3자의 수익자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수익자에게 무효로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익자가 아무리 선의를 할지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다른 말로 수익자는 보호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36번은요.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라도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어.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 줄고 거기다가 요약자가 해제하지 수익자는 해제할 수가 없다. 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가 됐죠. 이미 제3자에게 이행을 한 낙약자는 이렇게 됐죠. 이행을 한 낙약자 이미 줬죠. 낙약자가 3자한테. 그러면 제3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고 여기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요약자가 위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 낙약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만약에 해지하죠. 요약자가 줄고 봐. 낙약자의 귀책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 알겠죠? 4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임의로 제3자의 권리 변경 줄고 봐. 임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이퀄 합의해지 이 말이죠. 합의해지. 그래도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제3자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 5번 제3자가 소유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낙약자는 요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봐봐. 여기 우리가 여기 보면 소유익의 의사를 제3자가 소유익의 의사 표시를 하든지 말든지 차고 사기 강박이라든가 비진이나 통정의 표시가 있으면 취소나 무효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제3자는 아무리 선일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유익의 의사 표시가 있든지 없든지 알겠죠? 할 수 있다. 자 37번은요. 1번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자는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 제3자는 해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채무 불행이죠.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하죠. 요약자가. 2번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무효죠. 매수인인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그래서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왜? 지금 무효죠?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이죠? 부당이득 반환은 수익자한테는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 양도, 압류, 채권자 대권의 개체가 될 수 있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 줄고 그것을 뭐란다? 수익의 의사표시죠. 수익의 의사표시는 이걸 뭐다? 여기 수익의 의사표시는 뭐다? 형성권이다. 재산권이다. 그러니까 양도, 가등기, 상속, 압류의 다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재산권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요약자와 수익자.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약자와 수익자는 뭐라고 그래? 대가관계. 대가관계가 무효다. 무효하게 해서 요약자는 을에게 이행을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부할 수가 없다. 5번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익의 향수에 대한 확답을 채우겠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로부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할 때는 수익을 망설여본다. 거절. 자 33번 갑과 을은 갑소의 대지를 을에게 매도하되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불하겠죠. 1번 병이 을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수익의 의사표시했죠. 을이 대금 채무 이행을 지체하죠. 채무 불행이죠. 병은 동그라미 병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나 맨 끝에 해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해제는 갑이 한다. 해제는 갑이 한다 이 말이죠. 갑이. 2번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으면 줄과 미리 유보했죠. 그럼 병이 소유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할지라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익의 의사 표시한 후에도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미리 유보한 경우는. 2번 틀렸죠? 3번 을이 병에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익의 향수 여부 확답을 채구했죠. 그런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죠.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 거절이다. 이렇게. 4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라도 갑은 원칙적으로 을을 상대로 병에게 이행할 것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됐나요? 그래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라도 갑은 원칙적으로 을을 상대로 병에게 이행할 것을 말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하면 병이 직접 갑에게 이행을 청구하잖아요. 그런데 갑은 을하고 계약의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달라 이 말이 아니고 너 빨리 병한테 돈 줘라 이 말이죠. 돈 주지 않으면 어떤다? 날짜에 돈 주지 않으면 채무 불행이 되고 그러면 갑은 또 계약을 어떻게 해야 돼? 해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빨리 줘라. 이건 할 수 있죠. 그렇죠? 5번 을이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와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의무는 원칙적으로 무슨 관계다? 동시행.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을은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한테 말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보상관계에 기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차이가 있죠. 39번이요. 똑같아. 갑하고 을은 갑은 자신의 소유 토지를 을에게 똑같은 건가? 약정을 했고 그 후 병이 수익 의사 표시했다. 옳은 것은 좀 틀리네요. 말이 비스무리한데 뒤에 가서 좀 틀리네요. 일단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겠죠? 1번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약이 무효잖아. 무효이면 병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번 틀렸죠? 2번 병이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했죠? 그런데 을은 갑이 아직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았음은 이유로 줄고 갑이 아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았음은 이유로
맨 끝에 지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방금 내가 줄구라 했죠? 그게 뭐냐? 보상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 이 말이에요. 보상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 이 말이에요. 병에게 대항. 이렇게. 3번. 갑이 을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위 매매격을 뭘 한다? 취소. 그러니까 갑이요. 을의 기망이죠. 을의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뭘 했다? 취소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이 그 취소 원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병이 선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병은 을에 대해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말이다. 병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3번은 맞죠. 4번. 위 매매계약 당시 갑과 을이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고 있으면 미리 유보. 그러면 아무리 병이 소유의 의사를 표시했다 할지라도 변경 소멸시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5번. 갑이 위 약정에 따라 을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토지를 인도한 후 매수인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이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갑이 해지했죠. 그러면 을은 위 토지를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 갑에게. 반환은 뭐다? 원상회복이잖아요. 원상회복 누구한테? 갑에게 원상회복을 한다 이 말이죠. 자, 40번은요. 갑은 을에게 자신의 X 토지를 1억 2천만 원에 팔면서 계약금으로 2천만 원 받았다. 한편 갑은 병에 대해서 1억 원의 애상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토지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을 직접 병이 청구할 수 있도록 을과 특약을 했다. 1번. 갑과 을 사이의 특약은 갑의 병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줄과 병존적 채무 인수. 이런 병존적 채무 인수를 뭐라고 한다? 저는 제3전량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죠. 보통 이걸 병존적 채무 인수라고 해요. 3번. 병이 을로부터 중도금 5천만 원을 뭘 했다? 수령했어. 그렇다고 갑과 을이요.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합의로 해지했어. 해지했으면 5천만 원 받은 건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주지 아니한다. 을은 병을 상대로 이미 지금한 5천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에게 해야 돼. 3번은요. 을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다? 채무 불이행이네. 수익의 의사표시한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뭐를 한다? 손해배상만 청구. 4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한 후 갑을 간의 매매계약이 착오로 인하여 체결된 게 밝혀져 을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뭘 했다? 취소했죠. 취소. 병이 을에게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면 을은 대금 지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적법 취소했죠? 취소한 병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1억 원의 애상대금 채무를 발생하게 한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을은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병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말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OX. 여기 보면 지금 애상대금 채무를 발생하는 갑과 병 사이죠. 갑과 병. 대관계잖아요. 대관계 흠결은 제3전량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으니까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알겠죠? 4번하고 5번을 비교해야 된다고. 알겠죠? 41번.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똑같아. 갑의 병에 대한 채무 1억 원이 있으므로 을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똑같아. 1번.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 을이 계약을 해지하죠? 을이 계약을 해지해.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기서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 이것을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2번.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 갑과 병, 대관계죠?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효력을 상실하죠? 그럼 을은 병에게 항변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아니, 갑과 병이잖아요. 대가관계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 을은 병에게 항변할 수 없다. 항변할 수 없다. 알겠죠? 없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3번.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허위 표시에서 무효죠. 갑과 을이 무효죠. 병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병에게 무효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5번, 4번. 을의 채무 불이행이죠. 을의 채무 불이행은 갑이 계약을 해지하죠.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한 병은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5번. 을이 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익의 향수업을 최고했죠? 아무런 확답이 없다. 수익을 망한 것이다. 거절한 것이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뭐다? 몇 번이 정답이다? 2번. 알겠죠? 2번이 뭐냐면 아까 뭐죠? 갑과 병과 대관계죠? 그러니까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2번.
똑같아. 금전소 배차죠. 병에게 2억 원 지급하는 갑은 자기 소유 엑스토에 2억 원에 매수한 을과 비하여 을이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1번.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렇게 돼 있죠. 했다면 을이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병의 지급 여부를 거절할 수가 없다. 갑과 병 대가관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무효라는 사실을 알든 말든 병의 지급 여부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2번. 갑이 을에게 X 토지의 소유권 이전기를 해주지 않으면 갑이 을한테 병이 아무리 수익을 표시한 후에도 을은 병에 대해서 2억 원의 지급을 말할 수 있다. 거절. 그래서 뭐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되기를 해주지 않으면 거기까지 읽으면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맨 끝에 거절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3번.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채무 불행을 이유로 갑과 을의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한다.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4번. 을은 병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정하여 2억 원 이하의 향수입의 확답을 채구하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번.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불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병의 동의 OX, X. 병은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럼요. 지금 여기 보면 42번, 41번, 그 다음에 40번, 39번, 38번 여기 딱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38번부터 40번, 41번, 2번까지 있죠. 모든 문제의 사례 문제가 똑같아. 갑은 무조건 요약자, 을은 낙약자, 병은 수익자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 봐봐. 우리가 물을 때 뭘 물어보느냐? 대가관계. 대가관계 흠결이 있다. 갑은 을한테 거절 못하고 을은 병한테 거절 못하고 을은 병한테 대항하지 못하고 갑은 을한테 대항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보상관계가 무효 취소나 된다. 그러면 병은 아무리 선이랄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갑하고 을하고 무효 취소가 됐다. 이 을은 병한테 이미 지급한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갑하고 을은요 갑으로부터 등기를 받으면서 또 대금을 준다. 보상관계에 의해서 항변이 있다. 제3자한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는 성립 요건이 아니죠. 수익의 의사표시는 가등기 양도 상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죠. 그런데 의사표시를 최고로 했는데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 수익을 마음 것으로 본다? 거절. 그 다음에 제3자 권리가 발생하죠. 직접 청구한다. 이건 그닥 중요하지 않지만 아무튼 직접 청구한다. 채무불이행이다. 해제는 갑이나 을이 한다. 그런데 병은 뭐 할 수 있다? 손해는 배상 청구한다. 만약에 미리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했다.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지 않았다. 변경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별것도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만 봐. 노트요 4페이지. 4페이지 보면 갑하고 을을 보상관계 사기를 영향을 받죠. 취소. 박스를 보면 제3절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죠. 갑과 을이 합의로 성립하고 당사자는 갑과 을이고 무효 취소 해도도 갑과 을이고 부당이득과 원상회복도 갑과 을이다. 여기서 병은 원상회복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효 취소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요. 갑과 을과 병이 무효나 취소나 해지를 주장하죠. 무효나 취소 해지할 때는 병의 동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병은요.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태아도 된다. 특히 대가관계 흠결은 제3자 위한 계약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러니까 이 요약자와 수익자 제발부터 암기하라고 알겠죠. 대가관계 흠결은 갑은 을의 청구에 대항하지 못하고 갑은 을의 청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갑은 을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고 을은 병의 청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을은 병의 청구에 대항하지 못하고 을은 병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형성권이고 양도할 수 있다. 일반적 의사 표시다. 을이 병에게 채구하죠. 확답이 없으면 수익을 거절이다. 단독경이니까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자의 권리 발생이죠. 직접 청구한다. 그런데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죠. 해제는 갑이나 을이 한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한다? 병이 한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그럼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여전히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수익력을 변경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제3자에게. 그런데 미리 변경할 권리를 요구했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요 다음 주에는 여기요 어디죠? 임대차까지요. 일단요 전부 다 끝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해제가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해제는 여러분이 보면 해제권은 우리가 판례 특강 했잖아요. 판례 특강을 한 것을 보면 거기 안에 해제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판례 특강 이런 거 한번 보고 오시면 여기 해제하고요. 해제가 1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이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임대차를 할 때는 약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좀 더 쓰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것을 채권법을 일단 끝내도록 다음 주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딱 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사례 문제는 문제가 똑같아요. 사례 문제.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건 사례 문제 이런 거 풀이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만 딱 풀고 거기에 지금 문제는 똑같은데 약간씩 들어가는 지문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지문만 어떤 지문들이 형성되는가 그것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 개 풀면은 풀다 보면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만하고 그런데 하나로 그냥 정리해서 봐버리면 돼요. 끝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8월 내일 있죠. 내일 수요일 날은요. 모의고사를 9시 반부터 정식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요. 지금요 1차만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 약간 문제인데요. 다음 주부터 화요일 날 있죠. 화요일 날 1차는 화요일 날이요. 수요일 날요.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모의고사를요. 2주 동안 민법 한번 보고 학교를 한번 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제 노량진에서 본 자료가 있거든요. 알았죠? 그래서 최근에 바로 이번 주 토요일 날 본 거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좀 무난히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일단은 모의고사 전체 범위 한번 보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1차는 시험 끝나면 다음 주 있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수요일 날 개론 시간 있죠? 개론 끝나고 나서 바로 그냥 정리 식사하지 마시고 바로 1시간 시험 보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민법 할 때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법은 오후에 강의가 있어가지고요. 시간이 너무 쪼개서 안 되고요. 개론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2차는요. 2차 시험은 나중에 봐가지고 언제 하면 어디죠? 목요일 날 있죠. 목요일 날 보도록 공고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일은요. 모의고사 전범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